백만장자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전 여자친구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자 충격에 빠집니다. 봄날 아침, 서울의 거리는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전구진은 강남대로를 따라 힘찬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회의와 결정들을 상기시켰습니다. 45세의 전구진은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IT 제국을 일궈냈고 그의 얼굴은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과 바쁜 직장인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면서 그는 항상 그랬듯이 방심할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거리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꽃가게 옆에서 익숙한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구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지민, 그의 젊은 시절 연인이자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민은 그가 기억하는 여인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윤기나고 빛났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칙칙하고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우아했던 그녀의 옷은 이제 낡고 몸에 너무 크게 맞았습니다. 한때 야망과 기쁨으로 반짝였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그를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냥 지나칠까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보지 못한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호기심과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혼합이 그를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지민, 그의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불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놀란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식의 빛이 그녀의 눈에 떠올랐고 곧이어 부끄러움과 체념의 혼합된 감정이 뒤따랐습니다. 우진,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후 이어진 침묵은 어색했고 묻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지민이 약간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가 물었고 상황을 고려하면 얼마나 부적절한 질문인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죠. 그녀가 약간의 아이러니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학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꿈과 희망을 나누었던 때로 말입니다. 지민은 빛났고 야심차고 생기 넘쳤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변한 모습으로 보는 것은 그에게 고통과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어?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지민이 망설였고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체념의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들이 근처의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전구진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서울 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과거를 직면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작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구진과 한지민이 앉은 목재 테이블은 마치 그들 사이의 간격처럼 넓어 보였고 수년간의 침묵과 갈라진 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지민이 커피를 천천히 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 한때는 잘 관리되고 우아했던 손이 이제는 힘든 노동과 방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생각에 목이 메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민?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넌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할 예정이었고 최고의 회사들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있었잖아. 지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한때의 불꽃이 잠시 빛났습니다. 인생이지, 우진.
그녀가 씁쓸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행운을 갖는 건 아니야. 정우진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성공이 이제 지민의 상황 앞에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치 쓴 음료에서 힘을 얻으려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난 길을 잃은 것 같았어. 넌 내 닻이었고 성공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였어. 네가 없으니 모든 게 덜 밝아 보이고 덜 도달 가능해 보였어. 그녀가 잠시 멈추고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만났어. 내 고통을 이해하는 것 같고 나를 돌보고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 그는 세심하고 다정했어. 하지만 점차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지. 전구진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적이 되기 시작했어.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내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어.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비난했지. 정신 차려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내게 소중했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더라고. 그리고 최악은 그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믿었다는 거야. 전구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 그건 학대야.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고 슬픈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 우진 그런 상황에 있으면 명확하게 보지 못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게 처음처럼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얼마나 오래? 전구진은 질문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7년, 지민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7년이 사라졌어. 마침내 떠날 용기를 냈을 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직장도 저축도 의지할 친구도 없었지. 그 후로 내 인생을 재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세상이 나 없이 계속 나아간 것 같을 때는 어려워. 전구진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잡으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민. 내가 알았더라면. 그녀가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진, 우리 각자 선택을 했어. 넌 내 길을 따라 네가 항상 꿈꿔왔던 성공한 남자가 됐고 나는 글쎄 몇 가지 나쁜 선택을 했지. 하지만 이제 넌 자유야.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희망의 빛을 찾으려 노력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민이 기쁨 없이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내 나이에 몇 년 동안 직장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쉽지 않아. 우진, 세상은 오랫동안 게임에서 벗어나 있던 여성들에게 친절하지 않아. 전구진은 지민의 손을 잡고 위로의 의미로 꼭 쥐었습니다. 도와줘. 그가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준다고? 왜 그러려고 해? 우리가 한때 친구 이상이었기 때문이야. 지민, 우리가 꿈과 희망을 나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무도 네가 겪은 일을 겪고 회복할 기회도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그녀가 뭔가 숨겨진 동기를 찾으려는 듯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난 네 자선이 필요 없어. 우진, 자선이 아니야. 전구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네가 몇 년 전 내 미친 회사 아이디어를 믿어줬을 때 나에게 준 것과 같은 기회야. 그 은혜를 갚게 해줘. 지민은 내적인 갈등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필요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체념의 한숨과 함께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도움을 받아들일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건 선물이 아니라 대출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면 모든 돈을 갚을 거야. 전구진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하, 그렇게 하자. 카페를 나서면서 둘 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떠오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서로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들 비밀들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전구진과 한지민의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고 운명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재회 이후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전구진은 연민과 그가 아직 이름 붙이기를 꺼리는 더 깊은 감정의 혼합에 이끌려 지민의 인생을 재건하는데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쳤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민이 살만한 괜찮은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구진은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임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에 항의했지만 전구진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야. 그가 확신시켰습니다. 네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지민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들이 처음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구진이 익숙해진 것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지민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수년간의 불안정 끝에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녀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더 도전적인 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민의 뛰어난 학업 기록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던 것이 그녀를 불리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그녀의 이력서에 있는 공백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전구진은 그의 인맥을 활용하고 줄을 당겼지만 너무 압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기를 원했고 그에 대한 호의로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구직과 면접 끝에 지민은 작은 출판사에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꿈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감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전구진과 지민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상호작용에 불편함과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역사, 너무 많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구진이 농담삼아 지민 재건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일을 함께하면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에 대한 공유된 웃음, 그들의 삶과 꿈에 대한 긴 대화, 지민이 울고 전구진이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는 취약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구진에게 이 과정은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끊임없이 지민을 생각하고 그녀의 안녕을 걱정하고 그녀의 컴퍼니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에는 오로지 그의 일과 성공에 중심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중력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구진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의 양심에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이 출판사에서 첫 승진을 축하한 후 그들은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난 내게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어.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전구진을 바라보며 네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전구진은 미소를 지었고 와인과는 관계없는 따뜻함을 가슴에 느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네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지민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이. 왜, 우진? 왜 이 모든 해가 지난 후에도 내가 그렇게 중요해? 전구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넌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지민, 우리의 길이 갈라졌을 때도 내 일부는 항상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 꿈을 이뤘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 다시 찾았으니 내 모든 성공, 모든 돈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와 나눌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지민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전구진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거가 뒤에 남겨지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하지만 그때 그녀의 비밀의 무게가 돌덩이처럼 그녀에게 떨어졌습니다. 우진, 나.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는 그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곧 듣게 될 말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지만 지민이 계속하기 전에 아파트 초인종이 울려 퍼져 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지민의 이웃이었고 긴급한 가사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사과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갔고 전구진을 발코니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약간 좌절한 채로 전구진이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민이 그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것이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라고 느꼈을까요? 발코니에서의 거의 고백 순간 이후 며칠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민은 전구진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고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핑계를 찾았습니다. 전구진은 한편으로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가 거의 고백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의 커지는 욕구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구진이 지민을 데리러 출판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의 한 남자가 지민이 건물에서 나올 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전구진은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몸이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어적인 자세로 긴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전구진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지민, 괜찮아. 그가 물었고 보호하듯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전구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지민, 네가 격이 올라간 것 같군. 그가 정우진의 피를 끓게 만드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가 서준,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네가 할 일은 없어. 정우진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민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를 수년간 학대했던 남자. 그는 내면에서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제했습니다. 대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말씀 들었지?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가는 게 좋을 거야. 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그의 미소는 경멸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지민. 그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지민은 무너졌습니다. 전구진은 그녀가 떨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차로 안내하며 집에 데려다 줄게. 지민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전구진은 그녀에게서 두려움과 불안이 물결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문까지 동행했고 그녀를 혼자 두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머물러줘 제발. 지민이 속삭였고 정우진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민은 소파에 무너졌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마치 모든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넌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지민, 전구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야기하고 싶다면 난 여기 있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준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매력적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점차 통제와 학대의 악몽으로 변해갔는지를. 그녀는 두려움에 수년간 갇힌 느낌,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구진은 조용히 들었고 그의 마음은 그녀가 한 말 한마디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고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어. 지민이 마침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며칠 동안 내게 말하려고 했던 거야. 전구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중요한 무언가의 경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모든 용기를 모았습니다. 우진,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나는 임신했어. 전구진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임신했어. 지민이 반복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아이였어. 하지만 난 겁에 질려 있었고 혼란스러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서준을 만났고 그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설득했어. 전구진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아이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고 대답을 두려워했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고 마치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양 보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서준이 나를 압박했어. 그게 최선이라고 말했지. 난 너무 길을 잃은 상태였고 너무 취약했어. 동의했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야. 전구진은 일어섰고 움직여야 했고 정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란 아이.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무서웠어. 지민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깨졌습니다. 내 반응이 두려웠고 내가 한 일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어. 그리고 나중에 네가 다시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날 도와주고 있을 때 난 널 다시 잃는 것이 두려웠어. 전구진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서 고통과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고 싶었고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취약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슬픔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 안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건 엄청난 일이야. 하지만 난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 그리고 난 널 이 일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민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반응에 놀란 듯했습니다. 날 미워하지 않아? 전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널 미워할 수 없어. 지민, 하지만 이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해.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전구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너에 대한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고통과 후회의 눈물이 희망과 안도의 눈물과 섞였습니다. 우리는 찾을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함께 그들이 서로를 껴안으면서 둘 다 이것이 긴 그리고 어려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직면해야 했고 그들의 아이를 찾아야 했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미래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전구진과 지민 모두 그들이 함께 있는 한 무엇이 와도 맞설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민의 고백 이후 며칠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전구진은 충격, 슬픔, 그리고 아이를 찾겠다는 강렬한 결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민은 한편으로 마침내 그녀의 비밀을 공유했다는 안도감과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아이 찾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탐정들이 일하는 동안 전구진과 지민은 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세션 중 하나에서 지민은 그녀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진, 이것 좀 봐,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온 편지야. 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너무 두려웠어. 떨리는 손으로 전구진은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순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진을 동봉합니다. 사진은 약 6개월 된 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큰 갈색 눈과 이 빠진 미소를 가진 아기였습니다. 전구진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의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닮았어. 지민이 속삭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들의 사진을 보는 것은 그의 내면에 더 큰 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을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날들은 주가 되고 주는 달이 되었습니다. 수색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망해 보이는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좌절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은 강박적이 되어 밤새도록 보고서를 검토하고 단서를 쫓았습니다. 지민은 한편으로 죄책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시기 중 하나에서 그들은 첫 번째 진짜 단서를 받았습니다. 탐정 중 한 명이 사건을 한국 북부의 작은 도시로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탐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입양 가족의 성은 김입니다. 그들은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찾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현실에 직면하는데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전구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습니다. 춘천으로 가자. 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만날 시간이야. 그들이 춘천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둘 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양 보낸 아이의 삶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흥분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의 입양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가 그들을 입양 보냈다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할까요? 이것이 그를 키워온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은 춘천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의 탐색이 그들의 사랑, 결심,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예상치 못한 전환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비가 오는 오후에 춘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춘천은 그들이 떠나온 바쁜 서울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돌로 포장된 거리와 중세 건축물들로 그들은 도심에 있는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고 거기서 그들의 탐색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탐정이 그들에게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태양길 23번지 김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야 할까?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방에서 짐을 풀면서 전구진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지민이 그의 긴장의 신호로 알아차린 제스처였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내 일부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그를 놀라게 한다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의구심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도시를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 대성당 옆을 지나가며 돌로 포장된 거리를 걸으면서 전구진은 지민이 약간 떨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 우진.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미워한다면? 만약 그의 입양 가족이 우리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구진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거리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수는 없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어.
지민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말과 포옹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준비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김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구진은 그의 인맥을 이용해 지역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 지역의 입양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운이 좋다면 그들이 찾아온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 다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기대감과 긴장감이 그들을 깨어있게 했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회복지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나영희라는 중년 여성이 친절하지만 전문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입양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초기 인사 후에 말했습니다. 전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조금 넘게 전에 입양되었습니다. 나영이는 그들을 이해와 주의가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이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죠. 특히 아이들을. 지민은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특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양 가족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전구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영희는 그 생각을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짜, 이름 가지고 계신 모든 문서 말이에요. 지민은 그들이 발견한 편지, 아기 시절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영희에게 건넸습니다. 나영희는 편지와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고 전구진이 식별할 수 없는 놀라움과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전구진이 물었고 그녀의 태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나영희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나영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의 입양 사례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 이후의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전구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영희는 잠시 동안 내적 갈등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 가족은 제 이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들 민수를 수년간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지민은 입을 막으며 흐느낌을 억눌렀습니다. 전구진은 그녀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발,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 알려주세요. 그는 어떻게 지내나요? 행복한가요? 나영희는 그들을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멋진 아이입니다. 똑똑하고 친절하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의 양부모는 그를 아끼고 모든 사랑과 안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울었고 그녀의 눈물에는 안도감과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함께 나누지 못한 그 모든 해들의 상실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전구진이 물었습니다. 그를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나영희는 그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상황입니다. 민수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에게 말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그의 삶에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혼란스럽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구진은 내면에서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멀리 왔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과 그들의 아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영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밝혀짐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민은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진실을 말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전구진은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영희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민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그의 삶에 들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나영희는 지민의 제안에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 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정보를 처리하고 민수와 어떻게, 언제 이야기할지 결정할 시간을 주는 거죠. 전구진은 항의하고 싶었고 즉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눈에서 결단과 사랑을 보면서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를 위해 이것을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민수는 특별한 아이이고 그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나영희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전구진과 지민은 감정의 혼합으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년 만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해? 전구진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호텔로 걸어가면서 지민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춘천의 거리를 걸으면서 둘 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아들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본 공원에서 놀고 있거나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 중 하나가 민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동시에 갈망과 희망으로 채우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만남을 춘천에서의 날들은 불안한 기다림과 조심스러운 탐험의 이상한 혼합이 되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그들의 아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날들을 돌로 포장된 거리를 거닐며 보냈고 대성당을 방문하고 중앙공원을 산책하며 항상 멀리서라도 민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도심 공원을 걸으면서 지민이 갑자기 멈춰 섰고 그녀의 손이 전구진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봐, 그녀가 속삭였고 조심스럽게 빈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전구진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중에 나영희가 그들에게 보여준 민수의 사진과 놀랍도록 닮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짙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같은 표정 풍부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 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수일까? 전구진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민은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마비된 채로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다가가고 싶었고 그와 대화하고 싶었고 그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기로 약속했고 김씨 부부에게 상황을 처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공이 아이들 무리에서 벗어나 전구진과 지민이 서 있는 곳으로 굴러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구진은 발로 공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민수라고 믿는 아이가 그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공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전구진은 목에 뭔가가 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아이에게 공을 차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그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구나. 아이는 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학교 토너먼트를 위해 연습하고 있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전구진이 대답하기 전에 아이들 무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내 차례야. 그 아이, 이제 그들은 확실히 민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짧은 만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고 동시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해. 지민이 속삭였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구진은 그녀를 안았고 자신의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해 보여. 그들은 한동안 더 게임을 지켜보았고 민수의 모든 움직임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의 아들을 봤다는 기쁨,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는 고통,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영이에게 우리가 그를 봤다고 말해야 할까? 지민이 물었습니다. 전구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김씨 부부와의 일을 서두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들은 다음 날 나영이의 사무실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공원에서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영희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합니다. 그녀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김씨 부부가 여러분이 민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겁을 먹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맴돌고 있지 않았어요. 전구진이 항의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나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try to understand. 그들은 민수를 10년 넘게 자신들의 아들로 키워왔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부모가 갑자기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생각은 아마도 그들에게 terrifying일 것입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해 보셨나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나영이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구진은 내면에서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는 이미 10년을 잃었어요. 나영희는 그들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조바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를 위해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영희의 사무실을 떠나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를 봤다는 기쁨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뒤섞였습니다. 어쩌면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민이 제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so far, 이건 고문이에요. 전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갈 수 없어. 지민 이제 그를 봤는데 만약 김씨 부부가 그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난 가까이 있고 싶어. 지민은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인내심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도시를 탐험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항상 민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보는 모든 아이가 그들의 머리를 돌리게 했고
그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도시의 옛 마을을 산책하고 있을 때 지민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우진,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봐요. 전구진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중년의 부부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민수가 있었고 그들의 손을 잡고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예요.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전구진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비된 채로 가족, 그들의 아들과 그를 키운 사람들, 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인식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봐요, 아빠. 그가 말했고 남자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아저씨예요. 공을 돌려주신 분이요. 김씨 부부는 그들의 방향을 보았고 전구진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정확한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민수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고 남편은 보호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동안 5사람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감정이 충만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민수는 상황을 모른 채 전구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침묵을 깼습니다. 민수야, 저기 있는 사탕 가게에 가보는 게 어떠니? 아빠랑 내가 잠깐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게. 민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전구진과 지민에게 밝은 안녕히 가세요를 던지며 민수가 들리지 않는 거리에 있게 되자 김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지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민수의 생물학적 부모군요. 맞죠?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목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전구진이고 이쪽은 한지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두려움과 도전이 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영희 씨가 우리에게 당신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민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김 씨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이이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줄 수 없었던 삶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씨 부부는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 같았고 다음에 무엇을 말하거나 할지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태어난 날부터 키웠고 사랑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타나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민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그의 부모라는 것을 완전히 존중합니다. 김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민수에게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말할지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요.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의 세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지만 제발,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김씨 부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민수가 사탕 가게에서 나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사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5 어른들은 긴장되었고
아이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엄마? 민수가 물었고 그를 둘러싼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김씨 부인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집에 가자. 떠나기 전에 김씨가 전구진과 지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나영희 씨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지만 민수에게 직접 연락하려 하지 마세요. 전구진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공 아저씨. 가족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전구진과 지민은 근처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만남의 강도에 압도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전구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부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해. 해가 춘천 위로 지는 동안 전구진과 지민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토록 멀리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춘천에 온 이후 그들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들의 삶과 민수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장애물과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지평선에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와의 만남 이후 며칠은 전구진과 지민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들은 김씨 부부가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하길 바라는 희망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나영희로부터 소식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구진은 호텔방의 작은 책상에서 원격으로 일했고 그의 회사를 관리했습니다. 지민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녀가 소리내어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남이섬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지민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진?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민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전구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민은 한숨을 쉬며 근처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안정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방해할 권리가 있을까요? 전구진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지민아, 민수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알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삶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어. 알아요, 지민이 말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존재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만약 우리가 그에게 도움보다 해를 더 끼친다면? 전구진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영희였습니다. 김씨 부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영희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전구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지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디 어떤 결과에도 준비되어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전구진은 지민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구진이 말했고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면의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뒤로 뒤척이며 다음 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나영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고 나영희의 책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고 억제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앉은 후 나영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민수에 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에게 그의 입양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이 계속했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속도로 우리가 믿는 가장 덜 트라우마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민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하세요.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입양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조금씩 우리는 그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가 되면 그때 여러분이 그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구진은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희망했던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씨, 부인이 그들을 바라보았고 전구진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이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합니다. 나영희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개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수의 어떤 반응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섬세함을 인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전구진이 물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기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민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내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떠난다는 생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계속했고 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춘천에 있는 것은 때 이르게 민수를 만나는 지속적인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민이 전구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꼭 쥐었습니다. 그들 말씀이 맞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야 해요. 전구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각 단계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씨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을 불러 민수를 공식적으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연락처 정보를 교환한 후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김씨 부인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민수에게 생명을 주고 그가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을 선택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지민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줄 수 없었던 모든 사랑과 보살핌을 민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요. 두 여성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구진과 지민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분위기는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진전의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민수를 다시 떠나야 한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우진이 가방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침대에 앉아 그를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를 봤는데, 그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서울로 돌아가 기다린다는 생각이. 알아요. 지민이 말했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요.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민수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이제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전구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말이 맞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민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를 공식적으로 만날 때가 오면 기다린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서울행 기차에 올랐을 때 둘 다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춘천과 민수와의 근접성을 떠나는 슬픔, 하지만 그들 앞에 열린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몇 주는 인내심의 연습이었습니다. 정구진은 일에 몰두했고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민은 출판사에서의 일을 새로운 열정으로 재개했고 그녀가 편집하는 원고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며칠마다 그들은 나영이나 김씨 부부로부터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첫 메시지들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민수와 일반적인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있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가 오늘 입양된 아이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각 메시지는 그들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고 그들이 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거의 2달 후에 그들이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우리는 민수에게 그의 입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글쎄요,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잘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질문이 있었죠. 전구진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기쁨과 기대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우리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전구진이 물었고 그의 흥분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김 씨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물학적 부모가 그를 찾고 있다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흥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구진은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우리는 만남을 주선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으로, 비공식적인 것으로요. 민수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지민은 기쁨의 흐느낌을 억눌렀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한 후 그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쁨, 두려움, 기대, 사랑. 우리는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전구진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 될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도전과 조정의 시간이 될 것이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지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마지막 한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가족, 용서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할 계시였습니다. 춘천으로의 귀환 여행은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그들이 다가가고 있는 순간,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정된 만남 하루 전에 도착했고
전에 머물렀던 같은 호텔에 다시 체크인했습니다. 그날 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민수와의 만남이 어떨지에 대한 질문과 상상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큰날 아침이 밝았고 날씨는 마치 그들의 희망을 반영하듯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옷을 골랐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너무 격식을 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보여? 지민이 물었고 거울 앞에서 초조하게 블라우스를 매만졌습니다. 전구진이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넌 아름다워.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널 사랑할 거야. 넌 그의 어머니잖아. 지민은 그의 품에서 돌아서서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넌 그의 아버지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거야. 맞지? 항상. 전구진이 대답했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만남은 김씨 부부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족이 이미 작은 연못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양부모 사이에 있었고 그의 작은 모습에서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전구진은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커다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살짝 양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김씨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전구진 씨와 한지민 씨야. 이분들이 내 생물학적 부모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민은 숨을 참았고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어떤 움직임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뱃속에 가지고 계셨나요? 지민은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뱃속에 품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다른 아빠인가요? 정우진은 민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그가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거의 수줍은 듯한 포옹이었지만 전구진과 지민의 마음이 녹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몇 분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았고 민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호기심이 초기의 수줍음을 이겨냈습니다.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그가 한순간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지민이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주 어렸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우리는 내게 최선을 원했고 그 당시 우리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 전구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네가 가능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제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지민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너를 키우고 사랑해준 분들이 내 부모야. 그녀가 말했고 감사의 눈길로 김씨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민수는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삼촌 같은 거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전구진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의 순수함에 대한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만남의 나머지 시간은 대화, 웃음 그리고 몇몇 눈물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의 학교, 친구들, 취미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모든 말, 모든 제스처를 마음에 새겼고 10년간의 잃어버린 순간들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는 그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하며 자발적으로 그들을 안았습니다. 다시 뵐 수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네 부모님이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전구진이 말했고 확인을 위해 김씨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방문을 알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면서요. 민수가 김씨 부부와 함께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구진과 지민은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이 경험한 감정의 강도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완벽해. 지민이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는 우리 아들이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전구진과 지민은 만남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모든 순간, 모든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황홀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민은 전구진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구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어.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뭔가 익숙한 것이 무슨 뜻이야? 지민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전구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야. 마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지민은 눈썹을 찌푸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 전구진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퍼즐의 조각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그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둘 다 전구진의 이 느낌이 단순한 예감 이상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 계시의 전조였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진실이었습니다. 민수와의 첫 만남 이후 며칠은 전구진과 지민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며 춘천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놀라운 관용을 보여주며 전구진과 지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더 많은 만남을 주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항상 그들의 감독해 그리고 민수의 웰비잉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수를 볼 때마다 전구진은 그 익숙함의 감각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제스처, 표현,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와 김씨 부부와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한 후 전구진은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민이 호텔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그는 민수의 입양을 처리했던 사회복지사인 나영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구진 씨, 나영희가 그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 뵐 줄은 몰랐네요. 다 괜찮으신가요? 전구진은 앉으며 불편한 듯 했지만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영희 씨,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정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영희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에 관해서인가요? 민수의 입양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지민이나 제게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 나영희가 살짝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구진 씨, 민수의 입양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는 이미 여러분께 제공되었습니다. 더 무엇을 찾고 계신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지만 전구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영희의 반응에서 무언가가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나영희 씨, 제발요. 만약 더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나영희는 전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마치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무언가가 있긴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께도 김씨 부부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전구진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영희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전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지민 씨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작은 사무실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전구진은 그의 주변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임신했어요.
그녀가 민수를 입양 보냈다고요? 나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민 씨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중에 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구진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아기가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였죠. 그 아기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사망했고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지민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의사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구진은 의자에서 일어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은 지민에게 그녀의 아기가 아닌 아기를 줬다는 겁니까?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민 씨는 아기를 잃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다른 아기는 가족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수의 아버지인 건 맞죠? 그렇죠? 나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구진 씨, 당신도 지민 씨도 민수와 생물학적 관계가 없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전구진은 다시 앉았고 완전히 압도된 느낌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나영이가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가 미래의 의학적인 이유로 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구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금 발견한 것에 엄청난 의미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영이 씨?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민에게 말하죠? 김 씨 부부에게는? 민수에게는? 나영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전구진의 손을 그녀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셨을 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구진은 나영희의 사무실을 나와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춘천의 거리들이 비현실적으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사실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현실이 그에게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그가 아들로 사랑하게 된 이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민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아이에 대해 발전시킨 감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지민에게 그녀가 입양 보냈다고 믿었던 아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10년 넘게 그 결정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이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아 보여. 전구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곧 줄 고통에 대해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일들 후에는 지민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손 안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리고 그렇게 춘천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전구진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실의 이야기, 기만의 이야기, 하지만 또한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순간에 이 계시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사랑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 것이며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구진의 계시에 뒤따른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지민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불신과 고통의 가면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전구진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안으려 했지만 지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날 만지지 마! 그녀가 소리쳤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뱃속에 품었던 아이, 내가 입양 보냈던 아이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지민아, 제발. 전구진이 간청했습니다. 이게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영희 씨가 확인해줬어. 그녀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 아니, 지민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그 아이가 내 안에서 자라는 걸 느꼈어. 그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 난 그 아이를 낳았어. 전구진은 지민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어. 지민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팔에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방 바닥에 껴안고 앉아 그들이 알지도 못한 채 잃은 아이를 위해 함께 울었습니다. 거짓말에 기반한 수년간의 죄책감과 후회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아이를 찾은 잔인한 아이러니를 위해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진정되었을 때 지민이 빨갛고 부은 눈으로 전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쉬어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함께 할 거라는 거야. 이어진 며칠은 감정과 어려운 결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전구진과 지민은 나영희와 긴 대화를 나누었고 기록을 검토하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나영희가 인정했습니다. 좋은 의도의 실수였지만 실수였습니다. 의사들은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 있던 선의를 아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은 분노와 고통 그리고 깊은 우울증 사이를 오가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전구진은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자신도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게 된 아이, 그들의 생물학적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 이것이 그들과 그의 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긴 야간 대화 중 하나에서 지민이 그들이 피하고 있던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부에게는? 전구진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내 일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그들은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다른 부분은 민수를 잃고 싶지 않아. 지민이 마무리했습니다. 전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해.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의 삶에 받아들였어. 지민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알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아이가 가능한 최고의 삶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 그 아이에게 내가 그 당시에 줄 수 없었던 모든 사랑과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모를 갖기를 원했어. 전구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민수가 가진 거야. 지민이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를 사랑하고 키운 멋진 부모님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도 있어. 어쩌면 이게 원래 그래야 했던 거야. 전구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런 말은 아니야. 김씨 부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은 알 자격이 있고 민수는 미래의 그 의학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른 건 바꿀 필요가 없어. 무슨 뜻이야? 내 말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의 부모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인물로서 말이야. 전구진은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아이는 어떡하지? 우리가 잃은 아이 말이야. 지민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애도할 거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기억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상실감이 민수를 사랑하는 것을 막게 하거나 그가 우리를 그의 삶의 일부로 원한다면 그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게 하지 않을 거야. 전구진은 이 놀라운 여성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통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사랑할 힘을,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생각할 힘을 찾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알아? 그가 말했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지민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대단하지 않아.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음 며칠은 어려운 대화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먼저 나영이와 그리고 김씨 부부와 예상대로 김씨 부부는 이 계시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충격이 지나간 후 그들은 전구진과 지민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해와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우리 아들이에요. 김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를 첫날부터 키우고 사랑해왔어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의 삶에 환영받습니다. 김씨 부인이 덧붙였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는 삶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수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적어도 지금은 모든 관련된 성인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더 나이가 들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구진과 지민은 민수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로서가 아니라 추가적인 사랑과 지지의 인물로서 마침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전구진과 지민은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양했다고 믿었던 아들을 찾으러 춘천에 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마음이 찢어진 채로 떠나고 있었지만 또한 비록 그들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된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민이 전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괜찮을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전구진이 그녀를 안았고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이상이 될 거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을 헤쳐나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민수가 있어. 다른 환경, 다른 역할이지만 그래도 축복이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구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예상했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가족이야. 그리고 난 그 가족을 사랑해. 그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둘 다 그들의 삶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겠지만 또한 사랑과 두 번째 기회와 가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찬 장이 될 것입니다.